안녕하세요, 강텐더입니다. 자, 오늘도 위스키 주절주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좀 낮 이른 시간인데요. 술은 낮술이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위스키는 글렌알라키. 아마 좀 대부분 여러분들께 생소한 이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계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이거 아마 보신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글렌알라키라는 그 싱글몰트 위스키가 출시가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국내에 처음 소개가 됐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코어 레인지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12년, 15년, 18년을 제껴두고 오늘은 캐스크 스트렝스 10년. 1회 하품하면 안 돼. 네, 오늘은 10년 캐스크 스트렝스를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늘 해왔던 것처럼 글렌알라키라고 하는 위스키 증류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스페이사이드에 위치한 증류소고요. 글렌알라키가 이제 좀 세간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 그리고 이제 싱글몰트 위스키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증류소로서 탈바꿈해서 좀 알려지게 된 게 2017년부터입니다. 글렌드로낙 리뷰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글렌드로낙이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다가 벤리악 디스틸러리 컴퍼니에 소속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벤리악 디스틸러리 컴퍼니 안에 이제 글렌글라소, 그리고 벤리악, 그리고 글렌드로낙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세 증류소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세 증류소가 한꺼번에 이제 오드포드 리저브 잭 다니엘의 모회사인 브라운 포먼사로 이제 넘어가게 됐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까지 그 벤리악 디스틸러리 컴퍼니를 이제 총괄하던 마스터 디스틸러가 바로 빌리 워커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분도 업계에서 아주 좀 전설적인 베테랑 분인데, 당시에 이제 그 매각 이후에 상당히 이제 고령이셔서 누구나 다 이제 은퇴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뒤에 보면 이제 인생 제 2막을 시작을 하신 게 바로 이 글렌알라키 증류소를 인수를 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스타트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흥미있게, 워낙 이제 경력이 화려한 분이다 보니까 또 어떤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할지 관심 가지고 지켜봤었는데, 그 작품이 바로 이 글렌알라키가 되는 셈이고요. 일단 글렌알라키라는 이제 증류소의 시작 자체는 1967년입니다. 생각보다는 더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스코틀랜드 증류소 치고는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죠. 1967년에 찰스 맥켄리앤 컴퍼니가 루어번이라고 하는 그 강변에 이 증류소를 설립했는데요. 당시에 윌리엄 델메 에반스라고 하는 분이 이 증류소를 설계를 했습니다. 상당히 현대적인 증류소로서 만들어졌고, 이 윌리엄 델메 에반스 씨도 또 이제 스카치 위스키에 꽤 이제 이름이 알려진 건축 설계하신 분인데, 왜냐면 툴리바딘이라는 증류소와 그 다음에 주라, 그리고 맥더프, 그리고 글렌알라키까지 총 4개의 증류소를 설계를 하신 분입니다. 글렌알라키가 이분의 마지막 작품이고요. 특이한 점이 중력을 이용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방식의 증류소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윌리엄 델메바스 씨도 굉장히 골치를 썩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펌프를 쓰지 않고 말 그대로 중력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댐에서부터 물을 끌어오고 있는데, 수원지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비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펌프가 필요 없이 거기서 댐에서 끌어온 물이 자동으로 증류소로 흘러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자동으로 배출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흘러 들어온 물은 이제 뜨거운 증기를 냉각을 시키고요. 증류기가 증류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제 술을 그 원액이 뜨겁게 이제 증기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 증기가 안에서 따로 맺히게 되는데, 이때 그 뜨거워진 액체를 물이 이제 그걸 식히게 됩니다. 워터 자켓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뜨거워진 열교환이 일어나서 뜨거워진 이 물은 다시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인근 그 저수지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는 이 저수지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따뜻한 물이 이렇게 계속 연중 저수지로 공급이 되니까 다른 인근의 그런 물가는 약간 다른 생태계가 생기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 수온 자체가 높다 보니까 사는 물고기도 그 종이 틀려지게 되고, 연중이 따뜻한 물 덕분에 증류소 아래의 저수지에는 오리들이 모여 산다고 하네요. 글렌알라키라는 이름은 영어로 하면 Valley of the Rocks, 여기 이제 쓰여져 있는데,
From the Valley of the Rocks. 병에도 있을 겁니다. 바위 계곡이란 뜻이죠. 다시 역사로 돌아가자면 일단 1967년 설립되었고 1985년에는 이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찰스 맥킨리 컴퍼니가 이제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 맥킨리 컴퍼니는 원래 블렌디드 위스키를 생산하던 곳이어서 여기도 이제 그런 블렌디드 위스키용 원액을 생산하던 곳이었고요. 1989년에 시버스 브라더스, 시버스 쪽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용 원액을 쭉 생산하는 그런 이제 포지션이었고요. 빌리 워커 씨가 2017년 페르노리카로부터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증류소 자체에 좀 이제 혁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선보이게 된 것이 현재 오늘날 이제 저희가 알게 되는 이 글렌알라키입니다. 2017년, 2018년 이렇게 선을 보이고 나서 맹렬한 기세로 세계 각종 어워드를 수상을 하고 휩쓸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은 거의 글렌알라키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상을 많이 따게 되죠. 뭐 골드 메달 이런 것들을 휩쓸고 다니게 되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베테랑 빌리 워커의 이름을 새롭게 각인하게 되는 그런 위스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젊은 증류소다 보니까 설명은 이걸로 끝입니다. 지금 이제 테이스팅할 이 글렌알라키 10년 캐스크 스트렝스는 캐스크 스트렝스의 뜻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물타지 않은 위스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에서 나오는 10년 숙성하고 나온 상태 그대로 이제 병입이 된 그런 이제 술이라서 도수는 매번 조금씩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배치 3요 58.2도 배치가 뭔지를 혹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용어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영상을 따로 만들 건데 우선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글렌알라키를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학이라고 치면 글렌알라키 대학의 캐스크 스트렝스과의 제3기 졸업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의 설명이 지금으로는 떠오르지가 않네요. 기대감이 높아지는 향입니다. 지금 이제 딱 12시네요. 정오에 58.2도짜리 위스키를 마시는 한량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색깔이 상당히 진한 편이죠. 꿀처럼 진득하게 떨어지는 눈물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막 오픈해서 처음 따르는 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아세톤 향이 좀 있고 근데 이런 향들은 이제 금방 날아갈 겁니다. 약간 밤꿀이나 꽃꿀 중에서도 좀 진한 꿀향 그리고 몰티한 그런 향 느낌 엿기름 향. 저는 약간 오렌지? 시각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약간 오렌지 향 이런 느낌도 받는데 좀 그런 프루티함이 있고요. 생강, 토피, 위스키에서 이제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향에 대한 인상이 여기서도 나네요. 좀 상당히 맵싸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약간 아메리칸 뉴오크 캐스크, 버진 오크라고도 부르는 새 오크통에서 나는 좀 특유의 매운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좀 확 찌르네요. 전체적으로 뭐 향에서 맡게 되는 그런 느낌들은 페드로 히메네즈나 올로로소나 이런 쉐리 캐스크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들이 복합적으로 1호야? 1호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확실히 10년 캐스크 스트렝스는 맛의 캐릭터는 되게 강한데요. 막 단맛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깊이가 있다기보다는 아직은 좀 확실히 좀 어린 느낌이 있네요. 알코올 도수가 깡패라고 첫 느낌은 되게 딱 입에 들어왔을 때 맛있다고 느끼는데 이게 그 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스파이시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저한테는 좀 약간 반반이네요. 이거 맛있다고 느끼는 부분과 약하다고 느끼는 부분. 알코올 도수는 높은데 맛이 어떤 깊이라든가 이런 거를 깊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글렌알라키는 전 이제 12년도 갖고 있고 마셔봤고 15년은 밸런스가 좋다고 예전에 테이스팅할 때 좀 느끼기는 했었는데 15년 이하는 저로서는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런 구석이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요크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 블렌딩이 되어 있는데 여러 캐스크 원액이 뉴요크만 빼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향이라든가 첫 터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들거든요. 중간에 어떤 좀 저랑 약간 안 맞는 모습이 있는데 아닌가? 좀 열리니까 또 뭐 어쩌면 제가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이 영상은 크게 편집 없이 이대로 올라갈 겁니다. 저의 이런 중언부언하는 모습도 그냥 솔직하게 그냥 테이스팅 리뷰 그 자체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없는 맛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일단 이번에 이 술을 제가 구입을 한 계기 경로는 이쭈라고 하는 그 온라인 서비스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저희가 한국에서는 술을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일단 온라인으로 술을 구매하는 게 불가능했잖아요. 전통주만 예외였고. 이로 물 다 먹었어? 아이쿠. 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전통주 외에는 인터넷으로 술을 구매를 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이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 서비스는 편의점에 원래 그런 비슷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먹고 싶은 도시락을 주문을 하면 인근에 이제 제가 수령할 근처의 편의점을 지정을 하면 거기서 이제 배송돼서 보관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걸 약간 응용을 해서 그래서 와인이라든지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위스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이 이제 원하는 거를 주문을 해서 수령을 할 수 있게 하는 이거라면 이제 직접 자기 집으로 배송을 하는 기존의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수령자가 기본적으로 그걸 배송을 받는 거는 해당 편의점이니까 말하자면 그냥 납품을 받게 되는 거죠. 출고 입고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고 저는 이제 제가 주문한 술을 가까운 편의점으로 찾으러 가면 되는 이런 거였는데 상당히 이게 반응이 실험적으로 했는데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런 이쭈 같은 이런 서비스가 출범을 하게 된 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령 지점을 몇 군데 이제 정해놓고 내 집의 근처에 그런 수령할 곳이 있으면은 온라인 서비스나 아니면 앱 등으로 통해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여전히 저희가 이제 집으로 직접 배송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근에 수령할 수 있는 곳이 생기면 이게 상당히 좀 레어한 위스키 기존에 저희가 술을 구할 수 있는 흔히 볼 수 없는 이런 위스키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적었다 보니까 어쨌든 창구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한테 선택지가 많아지면 좋은 거거든요. 무조건 좀 더 이렇게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번 제가 실험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 글렌알라키의 10년 캐스크 스트렝스를 직접 자비로 구매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틀 뒤에 무사히 이제 받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경복궁역 쪽인데 경복궁역 근처에는 없고요. 광화문 쪽하고 이제 서울시청 쪽 이런데 가장 가까운 데가 그런 쪽에 있었고 제가 이제 볼 일이 있는 곳이 신촌 쪽에 있어서 신촌 쪽에 있는 지점을 지정을 해서 가서 받았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현대백화점의 공화춘 거기가 이제 수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편의점 이런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현재 디딤이었나? 수령점을 가리키는 표현이. 근데 등록된 곳들에 꽤 의외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약간 재미있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종종 이용할 생각이고요. 자, 그럼 영상은
테이스팅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네, 현업이 요즘 너무 바빠갖고 저랑 이거 편집해주는 매니저랑 거의 뭐 집에 가면 기절하는 네,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근데 진짜 구독해주신 그 분들, 여러 구독자분들께 너무 좀 죄송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아파. 네, 최대한 열심히 네, 영상 찍고 또 편집을 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너무하지 않나,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죄송하고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또 구독과 좋아요 네, 자주 못 올리지만 꼭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못 올리니까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네, 올라갔을 때 바로 챙겨 보실 수 있게. 어라? 그 중간에 약간 맛이 비었던 부분에 약간 버터리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서 풍미가 좋아졌네요. 역시 오픈하고 바로 첫 잔 바로 마신 게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참고로 가격이 15만원입니다. 네, 이쪽 서비스에서 가격이 15만원인데 캐스크 스트렝스 10년 가격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비싸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에 관심 있으신 분은 치를 법한 값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바이.